해볼게요. 오늘은 그래서 이항분포 이 문제들 풀고 다른 책에 새로 오늘 준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정규분포까지를 좀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뒤에 정규분포 뒤에 이제 표본, 평균 뭐 이런 거랑 추정은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정규분포까지만 잘 해놔도 사실은 꽤 성공이다. 뒤에 표본, 평균 이거는 뭐 여러분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설명을 해줄게요. 그때 가서. 자, 문제 32번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이항분포가 이렇게 바이노미얼, 이진법 이런 거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 분산은 MPQ인데 9분의 16이라고 주었구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확률인데 n번 나올 바로 n번 나올 확률 써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n-1번 나올 얘가 n-1번 나오면 q는 한 번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확률이에요. 이것은 4라고 주어졌어요. 보니까 얘 1인 거 알겠나요? 얘 약분하면 하나가 더 많은 예문까지만 약분이 돼요. 맞죠? 하나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n 컨비네이션 1이니까 그냥 n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분자는 nq가 남았고 이쪽은 뭐가 남았고 4p가 되었어요. 자, nq 대신에 내가 4p 넣을 건데 nq 대신에 4p 넣을 건데 p제곱이 얼마가 됐다? 9분의 4. p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q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n은 얼마다? 어디? n은 여기까지가 9분의 2니까 이게 9분의 2니까 n은 8입니다. 다 쭈르륵 나오죠? 끝난 거예요. 자, expectation x 제곱을 구해보세요. 이랬어. 오, 진짜 많이 나오네. 그죠? 여러분 이제 외워져 버리고 있죠. 너무 많이 나오면 반복이 되면 여러분한테 좋죠. MPQ 9분의 16이었고요. 평균 MP 이렇게 곱하네. 3분의 16의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9분의 16 더하기 256 9분의 272 더하면 281. 괜히 복잡하게만 나왔지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죠. 이해됩니까? 33번 한번 해볼래요? 33번 한번 해보자. 한 개씩만 확인할 거야. 그리고 다시 넣을 거야. 복원을 할 거야. 그거를 몇 번 하겠다? n번 했다. 흰공이 확률 변수 x야. 흰공 뽑으면 성공. 흰공 뽑으면 성공. 이거를 만들 줄 알면 되거든요. 이걸 만들 줄 알면 됩니다. 자, expectation x 구해보자 했고 n 곱하기 이렇게 한 게 얼마나? 40이다. 분산 주어졌다. 분산 구해보자 했고 얘는 안 나올 확률, 검은 공 뽑을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친구는 20. 이거를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얘가 5분의 3이었다. 이렇게 곱하면 6개였다. 그랬죠.
그럼 얘 이제 10분의 4가 됐으니까 5분의 2인 거야. B가. 자, n 빼기 m을 구하래. m을 구했고 n만 구하면 되네. 이게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 n 곱하기 5분의 2 n은 40 곱하기 2분의 5 100이었구나. 100 빼기 6은 94구나. 어때요? 괜찮아요? 어려워요? 아니죠. 34번은 구하라는 애가 또 뭐예요? 제곱의 평균이에요. 눈치채겠어요? 다른 문자로 써 있어도 제곱의 평균이에요. 50번 시행했고 확률이 5분의 2예요. 매점. 됐죠? 넘어갈게요. 뒤에 넘겨도. 35번 해보세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해보세요. 식을 구별해 내세요. 몇 번 시행한 것 같아요? 몇 번 시행한 것 같아요? 35번 15번 시행했죠. 성공 확률 몇일 것 같아요? 5분의 3이죠. 아무리 복잡해도 봐야 할 부분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분사는 더하세요. 5분의 얼마야? 맞는데 분사는 얼마예요? CMS 이거는 이게 바뀌고 있네. 야 이거 조금 조심해줘야 되겠다. 35번 이게 봐봐.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확률 변수랑 평균을 구할 때 확률 변수도 이게 바뀌는데 근데 똑같지 않나? 그러니까 2 곱하기 15 콤비네이션 0의 5분의 2의 15제곱이랑 얘가 3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15 콤비네이션 1의 5분의 3의 5분의 2의 14제곱이랑 그 다음에는 3분의 2 플러스 2의 15 콤비네이션 2의 5분의 3의 제곱에 5분의 2의 13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더할 거잖아요. 이게 expectation x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3분의 7이고 이게 3분의 8이고 이거는 3분의 6이었다. x랑 그냥 expectation x인데 그렇죠. 뭔가 조금 이상하네. 그냥 똑같죠. 15에 시행하는 게 맞고 확률 변수가 바뀌어도 시행 횟수는 바뀌지 않고요. 그때 나올 확률은 계속 5분의 3이 계속 나오는 게 맞죠. 뭐지 근데 이걸 계산하면 달라지나? 근데 분사는 9에다가 5분의 18이죠. 나오지 않을 확률. 조금 이상하네. 요거는 만약에 답을 확인 좀 해볼게요. 이거는
확률 변수가 바뀐다고 해서 이게 이항분포가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 36번을 가볼게요. 36번은 확률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00 컨비네이션 x의 5분의 1의 x의 5분의 4가 100 마이너스 x의 CMS 100번에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야를 눈치챈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이거야. 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x 곱하기 확률이니까 expectation x의 제곱이야. 너네한테 구하라는 게 결국은 뭐였어? 분산이었네. 지금 되게 복잡하게 써있는 그 식이 얘라는 것만 눈치채면 된다는 거야. 이거고 이거야. 이해돼요? x제곱에 확률 곱해져 있고 x의 확률이 곱해져 있어요. 됐어? 이거 분산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분산은 얼마다? NPQ다. NPQ 25. 답은 16. 됐죠? 야 이게 근데 어렵게 낸다는 문제가 이런 거야? 되게 쉽죠. 다음 37번 하나만 더 볼게요. P x는 x일 확률이 k분의 6 컨비네이션 x. 쌤 이거는 좀 다른데요. 이거는 사실 이항분포가 아닌데 여기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이항분포가 아니죠. 독립시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 걸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x가 1일 때라고 했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까지 있었어. 이거는 이항분포가 아니에요. 확률분포표 작성하는 거 지난 시간에 한 걸 연습해보자 이거예요. 자, x가 1일 때 k분의 6 컨비네이션 1, k분의 6 컨비네이션 2, k분의 6 컨비네이션 3, k분의 6 컨비네이션 4, k분의 6 컨비네이션 5, k분의 6 컨비네이션 6. 분자만 빨리 다시 확인하면 얘가 뭐다? 6분의 얘는 15고 20이고 15고 6이고 1까지 이렇게죠. 0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대칭을 이루지 않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것의 합은 얼마여야 되고 더하면 얼마예요? 20, 50, 62, 72, 73 맞아요? 30, 50 50에다 63 62, 63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K가 얼마고? 63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expectation 이걸 구하랬네. X제곱 분산도 구해야 돼요. 분산 구하다 보면 나오긴 하는데 이건 바로 구하라는 63분의 이거 제곱 곱하기 얘. 와 이거 진짜 시킨다고? 4 곱하기 15 9 곱하기 20 16 곱하기 15 16 곱하기 15 240 그 다음에 25 곱하기 6 150 36 곱하기 1까지 이걸 계산하래. 이거 이렇게 나누면 3이니까 이거 위에가 3으로 나눠지나 그렇지. 계산하시면 되고 있고 뭐 227 나온대요. 그럼 마무리 계산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 이항분포 문제가 아니었는데 여기 실렸네.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 확률 변수 제곱한 다음에 확률 곱하고 이렇게 제곱한 거에 확률 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63으로 나눈다. 됐죠? 아니 63으로 나누는 게 아니지 않냐?
6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6개인데. 그죠? 그래서 227인데 아까 뭔가 조금 이상해. 6개로 나누는 거 6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쵸? 얘 6개의 평균인 거니까. 제곱의 평균 구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항분포였고요. 자, 오늘 받은 책에 이제 앞부분을 펴봅시다. 오늘 받은 책에 새로운 걸 배워보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배운 후에 바로 나오는 단어는 정규분포예요. 정규분포는 또 무슨 말이냐? 어떤 통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현상들은 이렇다 하는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정규분포. 정규라는 말이 뭔가 규격되어 있고 뭔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일반적이에요. Normal distribution. 아주 일반적인 보통은 이런 걸 따라.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조사하고 알아봤더니 이런 걸 따른대. 봐봐. 어떤 집단들을 따지면 모든 사회 현상이 거의 다 이렇긴 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평균에 사람이 몰려 있고요. 겁나 잘하는 애 조금 있고요. 겁나 못하는 애 조금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5등급인 애가 제일 많고요. 세상에는 5등급인 애가 제일 많아. 비율상 그렇게 해놨잖아. 5등급에 해당하는 애들은 20%, 그 다음에 4등급, 3등급은 10몇 %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진짜 1등급인 애들은 요만큼 있고 9등급인 애들도 요만큼 있어.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요런 분포를 갖더라는 거야. 근데 아까 이산확률 분포는 따지고 보면 뭐였고,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이산확률 분포였고, 지금 구해볼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분포를 두 가지로 분류했었잖아요. 이산이냐 연속이냐. 이산을 대표하는 건 이항 분포로 배운 거고, 연속을 대표하는 건 정규 분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자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이렇게 따르는 상황을, 사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정규 분포예요.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 보면 키 평균에 가까운 사람이 제일 많아요. 겁나 큰 사람, 2m 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신, 140 이하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부릅니다. 정규분포는 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가운데 센터, 정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평균이 있어요. 그 fx식이 나와서 겁먹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fx식은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2가 뭔지도 여러분 모를 거 아니야. 문과생들한테 2가 웬 말이야? 여기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지수함수거든요. 지수함수잖아요. 근데 2라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관심도 안 가져도 돼요. 근데 이 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된다 정도예요. 그래서 요것을 따른다는 거야. 정규분포 곡선. 종 모양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게 왜 종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렇게 된 종이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 있고 해가지고 종 모양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종 그
어린 왕자에서 보아뱀을 삼킨 아니 뭐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느낌이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대칭하게 삼킨 거예요. 모자 모양? 햇 말고 햇에 해당하는 모양. 그냥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수도 없이 그리게 될 거예요. 정규 분포는 모두 이 그림으로 풀어요. 이 그림하고 표준화 두 가지로 푸는 거예요. 이 그림과 뭐다? 표준화. 왜냐면 모든 사회 현상이 이렇게는 한데 이거의 모양이 약간은 뾰족한 애들도 있고요. 되게 널쩍한 애들도 있고요. 뭐 평균이 같지 않은 옆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평균이 얘는 여기인데 얘는 여기잖아요. 근데 비교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떤 반은 수학 평균이 뭐 60 몇이었는데 이 반은 수학 평균이 80 몇인데 과연 진짜 평균 대비 어떻게 얘네가 흩어지고 모여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다 이런 이 각각의 모양을 하나로 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른데 점수를 같이 비교한다면 난이도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표준 점수를 만드는 거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이 모양이 여러 가지인데 표준화해서 비교하는 거다.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규분포는 뭘 따르냐면 평균과 분산을 따르는 거예요. 정규분포에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평균이 중요하고요. 그때 뭐가 중요하다? 분산이 같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시그마 제곱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자, 정규분포는 요걸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 성질을 보면 가운데는 m이 있고 m에 대한 선대칭이다. 이 정도를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대칭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되고 양수만 나와야 하고 이거는 이 x축에 닿지 않아요. 영원히 이렇게 커지거든요. 영원히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점근선이라는 거죠, x축이. 그래서 양수만 존재하고요. x가 m일 때 최대를 갖고 그 최대값은 뭐 이거랬는데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최대값이 그때 있다 정도만 알면 돼.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면 곡선의 모양은 같고요. 그래프의 폭이 일정합니다. m이 변하면 축은 바뀌지만 모양은 일정합니다. 옆으로만 이동된다. 5번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정규분포 곡선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값이 작아지면 시그마가 여러분 시그마 이름이 뭐예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삼포도가 작아지면 평균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좁아진다. 정규분포 곡선의 폭이 좁아진다 정도를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폭이 좁아진다. 자, 분포가 고르다라는 의미는 평균에 몰려있다. 안정성이 높은 분포다. 분포가 고를수록 시그마의 크기는 작다. 이게 고른 분포예요. 이게 고른 분포야. 평균에 몰려있는 거. 이렇게 된 게 고르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최악이야, 최악. 제일 안 고른 상태인 거야. 알았죠? 모든 애들이 많은 거 아니야? 100점 맞는 애들도 이만큼 있고 빵점 맞는 애들도 이만큼 있고 거의 점수가 다 고르게 분포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수로 있다는 거네. 거의 비슷한 수로. 이게 최악. 이게 고른 거야. 뒤에 정규분포의 표준 편차가 같고 평균이 다르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나온다는 거고요. 모양이 일치하고 대칭 축의 위치만 다르다. 밑에가 훨씬 중요해요. 평균이 같은데 표준 편차가 다르다는 거 모양 봐봐요.
어때요? 편차가 작을수록 뾰족하고 편차가 클수록 넓적해지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문제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포커스 2, 얘가 중요하죠. 표준 정규. 아까 얘기했지만 정규분포 곡선이 구하는 자료마다 다 다양해요. 모양이 특이하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모두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분산을 1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맞춰주는 거야. 여기에 맞춰주면 비교하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규분포표를 표준화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할 건데 그 표준 정규분포표에 대한 거는 모든 수학책에 다 있어요. 확동책에 있다고 맨 뒤에. 그거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구할 수 있게끔 주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밑에 그림에서 확률이 0 이상이다 이하이다는 이걸 의미해요. 0 이상. 이게 의미하는 게 0 이상. 이거는 얼마나? 0.5. 전체 확률의 절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자, 0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의 확률은 이거랑 똑같은 높이일 때가 A일 때고요. 이 확률하고 똑같아요. 같은 확률이다. 알았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거를 같이 말했어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를 요만큼의 확률은 이 절반의 2배가 되겠죠. 이쪽에 2배가 됩니다. 이쪽을 S라 하면 2배가 됩니다. ES가 돼요. 뭐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가 ES의 2배가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어보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하죠. 자, A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된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 그려서 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A 이상일 때 이상일 때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요거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한다? 1 빼기 2 친구를 해주면 돼요. 얘는 1 빼기 0에서부터 Z가 A까지를 해주면 돼요. 됐죠? 1 빼기가 아니죠. 0.5 빼기죠. 미안. 0.5 빼기 요만큼을 해주면 돼요. 여기가 남은 0.5가 이쪽에 있으니까요. 만약에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 A에서 B까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합시다. A에서 B까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만큼에서 이만큼이 0에서부터 B까지겠죠? 뭘 뺀다? 이만큼을 빼준다. 그럼 이 우리가 원하는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느낌일 거예요.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그러면 얘도 일일이 다 해놨는데 숫자로 된 걸로 해보면 돼요. 지금은 그냥 보셔도 되고.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다 이렇게 다 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랑 0에서부터 B까지랑 더하면 돼요. 맞죠? 이거랑 이거랑 이걸 더하면 돼요.
얘를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음수 나오게 해서 구하는 것보다 양수로 해서 구할 때가 더 많아요. 이걸 더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음에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표준화하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자, 표준화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Z는 거기 밑에 있는 식이에요. 표준화하는 식. 얘만 잘 외우시면 돼요. 얘만 잘 외우시면 돼요. 얘만 외우시면 돼요. 알았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여러분,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정규분포 다 표준화해서 비교할 거니까 딱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지금까지 뭐 잘 못 들었어도 상관없어. 문제 풀 때 다시 확인하면 되는데 저거는 외워야 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옆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뒤에 넘겨서 뒤에도 그냥 다 그냥 뻔한 얘기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포커스 3의 정규분포와 이항분포의 관계가 있어요. 이항분포가 있잖아요. 정규분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항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생겼었죠. CMS 수 나올 확률. 그러면 얘를 정규분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평균 분산 만들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항분포가 주어지면 정규분포도 같이 주어진 셈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되게 내용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별게 없어요. 케이스별로 일일이 해주느라 이런 거지. 문제 풀어볼게요.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잘 봐봐요. 1번 정규분포를 따른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긴 좀 문제 많이 풀어볼게요. 자, 봐봐. x가 12, x가 18 이렇게랑 확률이 같대요. 봐봐. 여러분,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보세요. 여기가 평균이거든요. 평균은 센터다는 기억을 하겠죠? 아무리 졸았어도 평균이 센터예요. 평균이 제일 많아. 근데 12보다 작은 애가 18보다 큰 애랑 확률이 똑같대요. 자, 보면 넓이가 곧 확률이거든요. 이 넓이가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어? 대칭인 곳에 있어야 돼. 평균은 얼마일까요? 평균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12와 18의 평균이 전체 평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15죠, 15.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P X가 이 시그마까지는 0.477입니다. 자, 봐봐. 평균에서부터 평균보다 이 시그마까지 떨어진 곳은 0.477입니다. 그림상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뭡니까? x가 n-2 시그마보다 큰 것은 이라고 했어. n-2 시그마의 위치는 어디냐면 얘랑 똑같은 위치로 내려와서 요거랑 같은 만큼 떨어져 있죠. 그쵸?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확률이에요. 얼마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니? 이해돼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 이쪽 넓이 얼마일까요? 요거 여기 넓이 얼마예요? 여기 0.477이죠. 그럼 요 절반은 얼마예요? 이제 0.5예요. 0.9
977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별게 아니죠. 그러니까 넓이가 어떻게 될지만 파악하면 돼요. 다음 3번 차근차근 좀 해볼게요. 여기 문제 많이 풀려고 시간을 앞에서 조금밖에 안 썼거든. 3번 정규분포가 70의 10의 제곱을 따른다. 봐봐. 여기가 70이야. 근데 60에서 90이래. 60은요 70 빼기 1 시그마예요. 시그마가 10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90은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있었던 80인데 90은 한 요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70 플러스 2 시그마래요. 이해되나요? 자, Z화 했을 때는 Z로 바꾸면 얘가 어떻게 될까? Z로 바꾸면 센터는 0으로 되고요. 아까 Z는 어떻게 된다? 하나만 외우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이 나요? 지금 X가 60일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앞에 개수가 시그마 앞에 개수가. 그 다음에 90일 때는 90을 70 빼고 20으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20이 되죠. 2 여기가 2가 돼요. 이 앞에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Z 표준화하면 시그마만큼 이 시그마만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나온단 말이야. 됐죠? 문제에서 이거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1 시그마의 넓이가 얼마래요? 1 시그마의 넓이는 0.3413대 0.3413. 이 부분의 넓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 시그마의 넓이는 얼마래? 0.4987이래. 이 시그마의 넓이가 여기가 0.4987. 더해야겠죠. 그러면 0.84 아이고 4987이 아니네. 477이었네. 미안해. 477이었네. 3.0을 받네. 0.477. 그래서 여기다 0.477을 더하면 되죠. 0.8185예요. 되게 쉬운 편 아닌가요? 그죠? 4번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물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데 얘는 지금 평균은 똑같잖아요. 이거 뭐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셈이거든요. 평균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니까? 시그마만 다르니까. 근데 표준화해서 같은 위치라면 얘가 같은 확률인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얘가 2K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2K 이상일 확률이고 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얘가 좀 뚱뚱하긴 해요. 얘가 좀 뚱뚱하긴 한데 얘도 여기가 K 이상인 거네. 그치? K 이상일 확률이 지금 같대. 그럼 표준화했을 때 같아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잘 생각해보면 K가 커, 2K가 커. 2K가 크겠지. 맞아? 그러니까 잘 봐. 그림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에서 얘는 K 이상인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K 이상. 그쵸? 근데 2K가 만약에 이렇게 많이 컸다면 2K 이상이면 얘랑 확률이 같아질 수가 없겠죠. 같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쪽에 있으면 얘는 0.5를 넘어섰고 이쪽에 있으면 0.5보다 무조건 작으니까. 그러면 둘 다 이쪽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K인데 여기가 2K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둘 다 왼쪽에 있긴 한 거야. K랑 2K가. 근데 얘를 표준화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표준화해 볼게요. 2K를 2 빼서 3으로 나눈 것과 K를 2 빼서 4로 나눈 게 같으면 표준화해서 같으면 같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양이니까 표준화해서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대각선으로 곱할까요? 얼마였다? 5분의 2였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얘는 평균은 2였는데 얘가 2K니까 5분의 4일 확률하고 얘는 2였는데 얘는 뚱뚱해서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2인데 뚱뚱하고요. 얘는 뾰족하고요. 이런데 얘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화해서 같아져야 된다. 알겠어? 표준화하는 식을 외우라 했어. 표준화 식을 못 외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표준화는 외우자. 이거 하나 외우라고. 표준화해서 같은 위치에 있어야 같은 확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뒤에 넘겨볼게요. 좀 더 해보자. 5번 테니스 공 무게가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정규분포 56에 0.5의 제곱을 따른다. 0.5가 좀 불편하면 2분의 1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했어요. 55에서 56. 자, 이게 이 그림은 나중에는 별로 필요가 없고 Z로 하는 것만 사실 필요하긴 해요. 봐봐, 55.5 그 다음에 얘가 56.5 확률을 구해보자. 55.5는 Z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물론 55.5 빼기 56을 2분의 1로 나눠야 되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이거 지금. 얘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잘 봐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그럼 얼마니까? 1이죠.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긴 한데 얘가 0.3413이고요. 여기도 0.3413. 0.5 떨어지고. 그래서 답은 0.6826. 두 개 더해서
이거 더하면 0.6826이죠?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Z를 꼭 음수로 만들지 않고 해도 돼요. Z가 양수면 이쪽에 있지만 얘랑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나? 할수록 이제 안 헷갈려질 거예요. 봐봐 6번을 볼게요. 얘가 720의 6분의 1을 따는데 정규분포를 만들어야겠네. 곱하면 120이고요. 평균. 여기다가 120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면 6 100이니까 10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44kg에서 58kg. 자, 여기가 지금 몇 킬로였냐면 50이었어. Z로 고치면 얘는 0일 거고요. 맞죠? 44kg 얘랑 몇 킬로 차이 나나? 6kg 차이 나네. 58kg 8kg 차이 나니까 좀 더 멀겠죠. 이걸 Z로 고치는 연습을 할 거야. 44 Z로 고칠 때 44 빼기 50을 해야 하는 게 맞으나 이렇게 할 거야. 44. 나 지금 문제가 섞인 것 같다. 내가 나 뭘 보고 지금 이걸 했을까? 7번 문제를 보고 했구나. 6번을 푼다 해놓고 7번 문제랑 섞어서 해가지고 지금 내가 혼란을 겪거든. 미안해. 자, 봐봐. 6번 문제 다시 할게요. 정규분포 50의 4의 제곱을 따라. 얘를 Z로 만들면 굳이 44에서 50을 빼지 않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인 것만 알면 되지. 알았죠? 한 칸 떨어져 있다가 중요한 거야. 58은요? 58은 50을 빼면 2가 있다는 거야. 44, 1.5. 얘가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문제를 착각하고 내가 혼란이 났어. 이렇게 됐죠? 그럼 1.5를 표에서 보면 얘가 0.433이고 2.0은 0.47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더해봐. 몇이에요? 0.91이에요. 지금 내가 구한 건 이 사이에 놓일 확률이거든요. 근데 전체 몇 명이고? 400명이고 400명 중에 91명이 거기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를 곱하면 된다. 364명일 거야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볼게요. 7번. 이거로 지금 내가 섞어서 봐가지고 7번은 정규분포로 만들어 보면 120에 10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알았죠? 그랬을 때 자 120인데 100과 140 여기 20 차이니까 똑같겠죠? Z로 고치면 얘가 얼마일 거다? 0일 거고 얘는 2일 것이다. 안 봐도 밑에 있는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2일 것이다. 됐죠? 그럼 여기가 0.4772예요. 여기도 0.4772예요. 이거 더하면 0.9542 이렇게. 지금 보는 수치들이 굉장히 익숙해질 거야. 맨날 나오는 확률은 표준 정규분포에 있는 수치들이 맨날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질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겠어요? 8번 하나 해볼까요? 8번 해보세요.
배운 거에 복습도 되네요. 앞에 시간에 배웠던 거에 복습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몇 번 시행했어를 알 수 있죠. 일어날 확률도 알 수 있죠. 이걸 정규분포 곡선으로 바꾸면 정규분포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되죠? 그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센터 12고 12에서 18 그러면 18만 Z와 하면 되겠죠. 18 빼기 11을 한 다음에 몇으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그랬더니 2.0 Z로 고치면 2고 Z로 고치면 0이니까 2.0은 0.4772 답은 0.4772 되겠어요? 쉽죠? 정규분포까지가 쉬운데 그 다음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한번 볼까요? 이것까지 하고 쉴게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까지 하고 1번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 옳은 것을 골라보자. 평균 이상은 0.5다. 맞죠? 맞죠? 니은 m 플러스 시그마 이상이랑 m 마이너스 시그마 이하는 같을까? 맞아요. 봐봐. 요렇게 할 때 여기가 센터가 m이면 m에서 시그마만큼 더 간 곳이 여기라고 하면 같은 시그마만큼 간 곳은 똑같이 여기에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게 m 플러스 시그마 이상인 확률 이 넓이랑 m 마이너스 시그마 이하일 확률 이 넓이랑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때요? 같아 보이죠? 같아야 해요. 니은 맞다. 기억 맞다. 디귿 볼게요. m 플러스 시그마 이상이 클까요? m 플러스 2 시그마 이상이 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봐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고 m 플러스 2 시그마야. 그러면 좌변은 노란색이에요. 좌변 노란색의 면적을 말해요. 우변은 m 플러스 2 시그마니까 이거죠. 노란 핑크색의 넓이가 우변. 어때요? 우변이 커요? 좌변이 커요? 좌변이 크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되겠나요? 11번 해보세요.
답이 나왔어요? 자, 여기 봐봐요.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건 절대값 풀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시그마와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다 이거 되고 m을 넘기면 m 플러스 시그마에서 m 마이너스 시그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이게 A, 이만큼이 A. 괜찮아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얘도 바로 쓰면 x가 뭐예요? m 마이너스 2 시그마와 m 플러스 2 시그마죠. 그래서 이게 B, 이만큼의 넓이가 B. 지금 구하라는 애는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자. 이렇게와 이렇게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자. 자, 그러면 이만큼은 뭐라고 할 수 있고, 아까 A의 몇 분의면 2분의 1이겠죠. 절반이잖아요. 맞죠? 여기에요. 이거는 얼마다? 여기는 B의 절반이죠. 이쪽 합쳐서 B니까 절반이죠. 이걸 더하세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식 해석만 되면 너무 쉬운 거였다는 거지. 아니야? 뒤에 한 문제만 풀고 쉴게요. 한 문제만. 여러분이 13번 하나만 해보세요.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한 문제에서 그냥 3개를 물어보는 셈이거든요. 굉장히 얍삽하게 됐네. 이게 10을 Z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1시그마만큼 간 거라는 거죠. 1시그마. 1시그마만큼. 12. 그래서 12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0.5고 이만큼은 1시그마에 해당하는 만큼을 찾아줘야 돼요. 1시그마는 0.3414. 8413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2번 Z로 그냥 만들게요. 4하고 12래 4 찾아줘야 되고 12 찾아줘야 돼. 평균이 8이었기 때문에 8에서 4칸씩 떨어졌네요. 아이고, 똑같이 떨어져 있었네. 여기가 8일 때 똑같이 떨어져 있죠. 여기가 4, 여기가 8일 때 12. 그치? 그러면 한쪽만 하면 되겠네. 12 빼기 8을 2로 나눠주면 몇이고? 2고. 그럼 2시그마죠. 2시그마. 2시그마만큼 떨어진 곳이 0.477. 0.477. 여기도 0.477. 더하면 9544 맞아요. 14 이상이다 이랬거든. 그럼 14만 또 Z로 고치면 되니까 14를 Z로 고쳐보자. 14 빼기 8에 2로 나누면 3시그마. 3시그마. 이 친구는 3시그마. 3시그마일 때 0.4987, 여기가 0.4987.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에요. 이쪽. 이걸 구하고 싶으니까 0.5에서 0.4987을 빼야지. 여기가 0.0013.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